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5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피곤합니다. 어제 잘 하셨습니까? 예, 어제 저희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이름으로 공범자들 예, 공동 시사회를 했습니다. 시사회라고 이제 말하기 그렇다. 왜냐하면 상영회죠. 저희가 영화가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됐고 이제 100만이 됐다고 한다라요. 10만. 네, 100만. 네, 100만이 되면은 김장겸이 퇴진한다 그랬죠. 네. 10만. 깜짝 놀랐네요, 제가. 10만이 아마 오늘 내일로 될 것 같다고. 어제 자정을 기해서 아마 10만이 넘어갔을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제 8시 20분 영화로 상영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9만 9천 명이었어요. 네. 확실히 김민식 PD님이 위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재밌어요. 최승호 PD님도 사전에 들어오셔서 원래는 너무 바빠서 못 들어오실 뻔했는데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영화 시작 전에 인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 끝나고 김민식 PD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사실은 극장에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줬는데 1시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시 반이 돼. 차 끊기는 분도 있어요. 그럼 11시 반이 되면. 그래갖고 굉장히 서둘러서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김민식 PD가 너무 재밌게 말을 해서요. 근데 짧게 재밌게 잘했어요. 다들 관객들도 좋아하셨고. 가만히 보니까 최승호 PD님은 그 무대 인사 멘트를 돌려쓰기 하시더라고요. 매번 똑같아 하시는 말씀과 레파토리가 뭐라고 하세요? 뭐 그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법원이 최초로 사실관계를 검증한 영화. 이거 계속 반복되는 멘트고요. 의심을 갖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방송 몇만이 내용에 몇만이 되면은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다 반복돼요. 뭐 100만이 되면 김장겸 퇴진 이런 거. 네. 그리고 떠오르는 상업 감독 뭐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멘트 재밌었습니다. 영화를 잘 만든다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비웃었더니 딱 쳐다보면서 제 영화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이 그 최승호 감독님이 그 무대 인사하시면서 이제 9만을 넘겼다. 10만을 곧 넘길 것이다. 뭐 다큐멘터리 영화상 최단 기간이다. 그 최단 기간 기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그 영화사 직원분을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계속 이래요.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자기 어필을 하시는. 한겨레 21 단독 표지 모델도 2번이나 하셨다고.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웃겨요. 신의 21도. 신의 21. 그렇죠. 예, 한겨레 21이 깜짝이야. 신의 21. 예, 아무튼 재밌었어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김민식 PD 얘기 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본인이 당시에 2012년 파업 당시에 부위원장이었는데 왜 최승호와 박성재가 두 사람이 해고가 됐을까? 나는 내가 보기에 그 둘은 한 일이 없는데 나는 부위원장인데 나 몰래 뭔가 중요한 일을 저 두 분이 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나를 빼돌리고 뭔가 자기들끼리 해서 지금 회사에서 저 두 사람이 엄청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잘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위원장한테 굉장히 서운했다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부위원장을 제쳐놓고 왜 저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에게 비밀 인물을 맡겨서 나는 해고가 안 되고 저 두 사람은 해고가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증거 없는 그냥 이유 없는 해고인 거예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심각한 MBC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MBC 노보가 나왔길래요. MBC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는 MBC 얘기만 오늘 하면 이제 내일 돌마고 붉은 파티 청계광장에서 하는 것에 이제 거의 완결이 된다 싶었는데 KBS가 또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버라이어티하게 와 이것저것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BS 이야기를 내일 한번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오늘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해서요. MBC에서 지금 파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지와 또 특별근로감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원련의 KM 되찾기 뉴스. 여보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홍보국장
국장 맡고 있는 허유신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노보가 어제 나왔죠? 예. 네. 예, 그래서 노보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이제 연락드렸어요. 지금 MBC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핫해요. 그쵸? 막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보면 제법 많이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고 그 검색어 순위에 아나운서들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MBC에서 그 이제 파업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됐어요. 조금 전에 네네. 오전 9시부터 네. 시작돼서 오는 29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엿새간 투표를 진행하고요. 네네. 다음 날 아마 이제 결과를 공지해서 네. 아마 9월 1일 아니면 4일 네. 가결이 되면요. 그때쯤 아마 총파업에 돌입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엄청나게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국민들께서도 네. 그렇고 네. 또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정말 종일 계속 문의가 오고 취재가 오고 예. 또 방송이 나가고 예, 예. 기사가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저께 아나운서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간 출연 거부에 들어간 27명이 네네. 그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이날 지금 저희 신동호 현 아나운서 국장이죠. 네네. 그 신동호 국장이 경영진의 어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네.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나운서들을 그간 5년간 어떻게 출연을 배제하고 네. 또 일을 못하게 했는지 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가 됐죠. 네. 아나운서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 피해 사례를 밝히고 네. 또 특히 그 이재은 아나운서라고 최근에 퇴사한 김소영 아나운서의 동기 아나운서가 있어요. 네. 이분이 또 이 굉장히 이런 피해 사례들, 부당한 사례들을 발표하시면서 네. 또 울음을 터뜨리셔가지고 예. 굉장히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아니면 내 옆자리에 있는 선배님일까? 사소한 의견 개진도 건전한 비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쫓겨나고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어제까지도 그랬는데 네.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의 그 검색어 순위에 실검 순위에 네. 10위권에 저희 MBC 관련 아나운서 이름들이 6, 7명씩 그렇죠. 예. 상위권을 휩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불참한 아나운서 이름이 더 많이 또 올라가기도 하던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신동호 국장도 그렇고 네. 일부 아나운서들 이제 네. 그 5년 전 파업 도중에 갑자기 이제 네. 방향을 바꿔서 예. 올라갔던 그래서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것도 배신이지만 네. 이후에 네. 공정방송이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방송 체제에 철저히 부역하면서 네. 오늘날까지 계속 TV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나운서들도 화제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나운서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방송의 얼굴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못 맡게 됐을 때에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동호 아나운서는 지금 신동호 국장은 사실상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그냥 놀렸다는 거잖아요. 일을 안 주고. 네. 예. 굉장히. 그렇죠. 어떤 아나운서는 50번이나 출연 거부를 당하는 걸 세다가 포기했다. 그런 아나운서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작 일선의 PD들이나 기자들이 이렇게 출연 의뢰를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나 프로그램 할 때 혹은 어떤 방송할 때, 네. 나 당신이랑 일하고 싶다. 예.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네. 절차를 밟아서 아나운서 국장한테 가면 다 시말로 까이는 겁니다. 네네. 얘는 안 된다. 다른 네. 애 써라. 예. 이런 식인 거죠. 예. 지금 현재 제작 중단을 하고 있는 기자분들 그리고 PD분들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지금 포함해서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제작 중단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네, 이제 지금 숫자가 오늘 현재 이 시간에는 한 350명 정도 그래요? 350명 정도 되고요. 예. 네. 조만간 아마 편성 PD, 라디오 PD도 제작 중단에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는 네, 네. 이분들도 이제 일손을 놓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궁금했던 게 예능인데요.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던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 예능 PD 분들이랑 이 결합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예능 PD들도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결의는 돼 있죠. 조합 네, 네. 소속 PD들이.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수위로 할지는 조금 내부에서 네. 그 조정이 좀 있는데 네.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뭐 김태호 PD도 원칙적으로 네. 예 무한도전도 제작 중단 네. 예 결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단정적으로 그렇죠. 예. 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네. 예. 기술인협회가 뭐 총회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곳은 어제 진행이 됐나요? 예 어제 뭐 경영인협회 저희 이제 경영직군의 경영인협회와 기술인협회가 총회를 열어서요. 네. 뭐 이분들도 예 파업 들어가면 동참하겠다라고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요. 특별근로감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결과가 왜 안 나오나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들려오는 말로는 원래는 이번 주 네. 날짜까지도 있었습니다. 22일 경에서는 아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 노동부가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되려면은 지금 이 특별근로감독권의 어떤 정점에 있는 피의자인 김장겸 현 사장 네, 또 네. 안광한 전 사장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장겸 사장은 3차례 통보를 다 받았는데 소환 네. 통보를 네. 아직도 조사를 안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안 나간 걸로 출석은 안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죠. 네. 남은 절차는. 네. 그런데 조금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김장겸 사장이 그 확대 간부 회의를 갑자기 소집했어요. 네, 네. 아침에. 예. 그래서 이제 국장급, 부장급 보직자들을 다 모아놓고 네. 나는 절대 안 나간다. 예, 끝까지 믿어라. 가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네. 또 특감 소환에도 계속 응하지 않는 거 보면 뭔가 이 옥죄하는 듯한 모양새를 지금 연출하려 예. 그렇게 결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아마 조만간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뭐 소환이 결국 안 되면 네. 안 된 채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예. 2달이 넘었는데 네, 네. 2달이 거의 다 됐는데요. 도입한 지. 엊그제 아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네.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저런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네. 또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린 그 사장 면접 속기록 네, 네. 거기에서도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 처벌 원칙을 밝혔고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게 궁금했는데 특별근로감독은 이미 몇 주 전에 이제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한 블랙리스트 이사회 회의록 이것은 또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폭로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특별근로감독 내용에 그 조사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를 또 추가 조사를 하시려나 그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시려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영주 장관이 일단 회의록 분석해서 엄정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특별근로감독 그 조사 결과에 저는 조금 며칠 늦더라도 이 결과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앞당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네. 처벌받고 규명돼야 될 의혹들에 대해서는 네.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겠죠. 네. 근데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니까 MBC 인사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황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그 사장 면접 속기록 관련해서 네. 기자회견 전날에 이제 보도 자료를 저희 출입 기자님들께 배포를 먼저 해드렸어요. 발표 전날에. 네, 네. 이제 물론 발표 시점으로 보도를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음 날쯤에 저희가 어떤 휴대전화 화면 캡처본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이거 발표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했는데 거기 보면은 임무혁 박문진 사무처장, 지금 박문진 사무처장으로 있는 임무혁 씨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JK. 네. 초대를 했는데 예. JK, 최기화, 백종문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초대에 응해서 모종의 어떤 파일을 내려받고 다 방을 나갔어요. 네. JK는 누군지 추정이 되죠.
아마 임무혁 사무처장이 차마 김장겸 사장은 이렇게 실명으로 아마 못 써놓고 그렇게. 아니 무슨 네. 대통령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웃기다. 참. 나름 이제 사장님이니까 예우를 한 것 같습니다. 되지 않고. 그래서 뭐 본질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임무혁 사무처장이 김장겸 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그 캡처본이 보니까 네. 제가 기자님들께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네. 거의 뭐 출입기자 수준으로 받아봤더라고요, 벌써. 네. 동시에 받았네. 이런 거 보면, 예, 참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네. 최근에 이거보다 사실은 뭐 이거는 저희는 그냥 큰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는데, 네. 휴대전화들을 임원들이 지금 또 보도국이나 뭐 이런 고위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집단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지금 휴대전화 대체하고 있습니다. 음. 확인까지는 안 됐지만은 네. 회사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는 임원이나 간부들의 전화를 한꺼번에 폐기한 적도 있다라는 뭐 이런 증언 비슷한 얘기도 있고, 네.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은 굉장히 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애초부터 좀 걱정했던 게 뭐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좀 컸는데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요즘 네, 들려오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네. 느끼기에는 이미 나온 자료만으로도 거의 빼박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장 면접 속기록 같은 경우는 뭐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죠. 이건 나와 있는 거니까. 네. 다만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사쪽에서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호 갈등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은 되는데 검찰에서 뭐 잘 수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MBC가 파업을 하면요, 그 서울에 있는 MBC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지역은 어떻게 되나, 지역 상황, 지역 MBC가 다 같이 이제 파업을 하는 것인가,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요, 굉장히 MBC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서울에 있는 MBC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지만 또 각자 자기 지역 MBC에 대한 불만이 다들 있기도 하고 없는 곳도 있고 하지만요.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 MBC도 있잖아요. 지금 서울과는 달리 제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는 MBC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역 MBC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별로 좀 온도차가 있죠. 네. 또 그나마 그래도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을 잘 해온 데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고 편차가 큰데 네네. 파업은 아마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아, 지금 지역에서도 투표를 오늘 게시가 됐고요. 투표가 네.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또 많이 뜻을 모아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시민행동 예, 지역 시민행동이 막 생겨요, 그죠? 예, 네.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고요. 뭐 네. 경남도 오는 30일 날 출범이 된다고 그러고, 네네. 네, 뭐 부산에서도 이 돌마고 부산 불금 파티가 또 다음 달 1일에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네네. 사실 춘천이나 대전 저희 이제 춘천 송재우 사장 있잖아요. 뭐 네네. 메롱하고 조합원들 피해서 달리기 하고 뭐 이런. 예. 이분이 계시는 지금 춘천 MBC는 진작부터 뭐 퇴진 운동이 일었고요. 네. 대전 이진숙 사장이 있는 대전 MBC도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퇴진 투쟁에 들어가서 여기들이 지금 퇴진 투쟁에 들어간 게 한 100일 다 넘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들어간 게. 네. 그래서 이미 지역에서도 뭐 이런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역 MBC 경영진, 지역 MBC 사장은 서울 사장이 뽑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상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 본사의 어떤 이 사장들 경영진 문제하고 직결돼 있죠. 네. 남의 일은 아닙니다. 물론 네. 이제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이지만 네. 서울 MBC가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각 지역사들의.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빨리 김장겸 고용주 이 체제를 끝내야 된다는 열망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노보를 보니까 좀 약간 두근두근하는 부분이 김장겸 고용주를 퇴출하기 위해서 이제 퇴출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 행정사법 입법 전방위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말씀과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입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이제 이게 국회에 출석해서 네. 의원들 질의에 이제 답변하는 형식으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PD와 기자 등 전문성과 관련 없이 네.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이런 데로 보낸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걸로 확인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네.
블랙리스트 이사회 회의록 예. 그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처리하겠다. 물론 이제 네. 원칙적이긴 하지만 네네.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그렇죠. 보고요. 네네. 박상기 법무장관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네. 그 백종문 현 부사장인 예. 백종문 씨가 과거에 이유 없이 예. 사람들을 해고했다, 사원들을 해고했다고 스스로 밝힌 그 녹취록이 있는데 네네. 그때 최승호하고 박정희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해 해고시켰거든요.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해고시켜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갖고서 갔는데 이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었죠. 그렇죠. 예. 참 이게 범죄를 자백한 건데 어떻게 이게 불기소 처분이 되는지 예. 물론 이제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만 네.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어요. 네. 이거는 아주 고무적이다고 저희는 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게 한번 불기소 처분이 되면 이게 그럼 영영 이 처벌할 길이 없어지나라는 그 걱정을 했는데 네. 법무장관이 직접 이렇게 밝힌 만큼 또 이 백종문 녹취록도 엄정하게 다시 재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네. 사실 저희는 빅3 소송이라고 그래서 네. 5년 전 파업 이후에 이 해직자 해고 무효 소송, 네.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감 이런 세 가지 큰 소송이 있는데 네. 이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고위 간부가 나와서 네. 고위 관계자가 네. 이제 법리와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단계다. 네. 조속히 결론을 낼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이게 2심 판결이 나온 지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이 사실상 선고를 미뤄온 거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살 정도로 지금 네네.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예. 또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죠. 네네. 이분도 지금 이 방문진에 대한 일단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산문 검사 감독권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이게 어디까지 방문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행정사법 입법이 예.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법원 행정처 입장은 사실 좀 답답하네요. 왜냐면 진짜 본인들 말로도 이게 신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도 법님이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단계에 있다는 건 사실 이게 무슨 검토를 겨울에 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뭐 이런 멘트는 사실 어제 해도 무방한 멘트죠.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했어도 속 똑같이 터져.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좀 여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 네. 점은. 예, 이제 제가 어제 김민식 PD가 저희 영화 공범자들 KM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이제 공동 시사회를 했는데요, 상영회를 했는데 거기서 예.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울컥하셨다고 하면서 어제 이제 노조 집행부가 2012년 파업 당시에 집행부와 만났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순간이 너무 설레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울컥울컥했다고. 이런 날이 진짜 오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네. 많이 하셨대요, 그동안 여러 번. 근데 정말 기분이 이상한 날이었다고. 너무 감동적이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요즘 울보라고 이용마 기자 자꾸 놀린다고, 너 왜 자꾸 질질 짜냐고 그런다는데 그 얘기하시면서 또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저도 사실 저희는 그냥 지지하는 시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노보를 보면요, 울렁울렁해요. 너무 네. 이런 글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 왔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말 파업을 시작하면 2012년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MBC를 지지하고 해결될 때까지 같이 밀어낼 수 있게 우리가 저희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의 힘을 모아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MBC 네. 노조에서도 진짜 힘내셔가지고 5년 동안 압축했던 그 힘을 다시 한번 잘 모아서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네, 시청자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예. 그냥 말씀만 들어도 울컥하네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금요일 날 돌마고 붉은 집회에서 뵙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얼굴을 못 뵀는데 네. 그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이상 못 참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공정방송사수 국민의 품으로. 돌마고 붉은 파티 8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방송 저는 어제 보도 미보도 이 보고서만을 작성을 했는데요. 요걸로 좀 깨 같은 작은 이슈들을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짚어볼게요. 국가정보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그래서 이것이 수사 의뢰가 됐고 또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죠. 근데 요 이슈가 21일, 22일 이렇게 해서 계속 양일간 나왔는데 요거 관련해서 딱 한 매체가 이틀 동안 21일, 22일 양일간 단 한 번도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맞춰보시죠. 전 답을 알고 있어서 말은 안 할라. 아이, 알고 있어. 어쩐지 방금 그 표정이 거만했어. 보고서를 바보했어 내가. 에이, 아난 못 봤는데. 맞춰보시죠. 쉽게 생각하죠 쉽게. MBC 야, 너무 쉽게 생각하셨네. 네, 안일 하시네요. 네, TV 조선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못 맞춘다니. 일단은 21일 날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등을 운영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요. 21일 날에는.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이렇게 21일 날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22일 날 민간인 팀장 그 30여 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 좀 이틀 연속 얘기해도 뭐 그럴 만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21일 날에는 SBS랑 JTBC, MBN만 보도를 합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요. KBS, MBC, TV조선, 채널A는 보도를 안 했다는 거죠. 자, 22일 날에는 KBS가 보도를 하는데 단신 처리합니다. 네. 되게 단신으로 해.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죠. 뭐지? 뭐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과거사 덮기지 과거사 덮기. 뭐야, 단신 이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MBC는 17번째 꼭지로 요거를 이제 한번 다뤄줍니다. 그리고 SBS는 그 22일 날에는 보도를 안 하는데요. 요 보도를 안 했을 뿐 관련 뭐 보도는 여태까지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SBS는. 그래서 이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TV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안 했고, 채널A는 22일 날 19번째 꼭지로 한 1분 30초가량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MBN은 22일 날 보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보면은 JTBC 같은 경우는 2개 다 보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보도 꼭지들이 다 첫날 21일에는 5번째 꼭지로 좀 앞에 보도를 했고요. 두 번째 날에는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2번째 꼭지로 그날 보도한 다른 어떤 매체보다 앞에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 관련해서 아까 KBS는 단신 처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뭘 하긴 해요. 근데 좀 이상하게 합니다. 21일 날 KBS가 보도를 낸 게 악플의 조작까지 일반인도 표적 요런 3분 25초짜리 굉장히 긴 보도거든요. 요걸 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2008년이었죠.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은 인터넷 악플, 즉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최근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직적 댓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는 아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연예인 악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유명인을 극단적 상황으로 내모는 악성 댓글.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무차별적인 악플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악플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만을 가지고 이 두 사건을 엮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국정원의 여론 조작이라는 범죄를 지금 연예인 악플 수준으로 축소하는 거죠.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물타기입니다. 이 미쳤네? 사안에 대한. 장문에서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건 점수 못 받아요. 탈락이야. KBS 아직 멀었네. 네, 별건의 보도를 이렇게 보고서를 내려고 하다가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요. 이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KBS가 그러고 있다는 것만 봐도 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심하다. 네. KBS는 여전히 한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단신은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한 보도들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사실상 보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네. 네. 이게 뭐야? TV조선이랑 그런 거의 동급으로 지금 공영방송이 놀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22일 그 방통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첫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날 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거래.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을 했던 홈쇼핑사의 과도한 제작비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날 하이라이트는 공영방송 정상화 얘기였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부당해직, 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보도 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적 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11월에 KBS, MBC, SBS 지상파 3사 제어가가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심사할 때 나는 이거 방송 니네가 공정하게 하는지 볼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 탄압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굳이 더 붙이자면은 9월로 예정된 그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우리 TV조선 재승인 심사. 네. 요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MBN도 재승인 예정돼 있죠.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말들이라고. 제시해 준 네, 근데 그 딱히 새로운 걸 지시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원래 해야 했던 거를 그래. 이제는 할게. 그동안 최시중 이런 아저씨들이 안 하던 거 그냥. 너는 여태까지 이거 신경 안 썼지? 우리 이제 본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우리가 거예요. 그동안 할 일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예. 네. 문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공영방송이 좀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도 언급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딱 제 상황이 벌어졌으면 요거를 공영방송이 보도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다. 안 했겠지 뭐. 아닙니다. 다 했어요 공영방송. 오, 우리 공영방송들은 다 공영방송 했고요. 얘기해? 네. 일단 7개 매체 중에서 보도를 안 한 매체는 한 군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은 아닙니다. 오, 둘 다 어딜까요? 했단 말이지. 네. 그럼 관심 없는 거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알게 뭐야. 채널 A. 채널 A, TV조선, 채널 A. 그렇죠. 왜냐면 채널 A는 자기네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TV조선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MBN도 재승인이 얼마 안 남아서 전전긍긍인데 채널 A는 다 끝났거든. 야 우리는 아직 3년의 시간이 있지. 내일 아님? 방송 딱 이거예요. 내일 아니야. 방송을 이따위로 하나. 아무튼 보도가 일체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제목을 보면은 태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발언.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상징적이잖아요. 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서 쓴 매체는 3군데 있습니다. 많이들 했네. 네. S, BS. S 맞습니다. JTBC. 한 군데가 약간 좀 애매하죠. 한 군데가 MBN. 어디? MBN. MBN? 아니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TV조선이야 그럼? 네. TV조선은 지금 지네는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TV조선은 지금 화살을 돌려야 되거든. 네. 지금 화제를 돌려야 돼. 우리 재승인 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은폐를 해야 되거든. 네,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쟤네가 나빠. 쟤네가 우리 아니야. TV조선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큰 따옴표고요. 공영방송 신뢰 떨어져. 반성 필요. 이거 봐. 쟤네가 나빠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거고요. JTBC는 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SBS는 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 이렇게 세 매체가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이거를 개선하려고 한다. 정상화하려고 한다라는 걸 야마로 좀 잡아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KM은 어떻게 했느냐? 자, KM은 공영방송 정상화는 일단 관심이 없어. 보도 제목이 KBS는 영혼 없는 공직자 안 돼. 개혁 주문. 다른 발언에 네. 중점을 뒀구나. 문 대통령이 했던 다른 부처 전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은 안 된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업무 보고가 시작된 날이라서 그 다른 업무 보고 안에 공영방송 내용이 아니라 지네가 공영방송인데 다른 내용을 이제 부각을 해서 보도를 했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첫 업무 보고 지난 10년 반성 필요 이런 좀
하나만 예, 멍멍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날 제일 눈에 띄는 얘기가 공영방송 정상 말이 안 얘기였는데 되는 게 업무보고 첫날인데 첫날에 이제 업무보고를 한 그 기관이 방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방통이 중심으로 보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만한 전반적인 그냥 진짜 뭐 약간 기조. 오프닝 멘트 같은 거 그런 것만 보도한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고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특이하게도 6개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문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도내서 언급을 안 해요. 아예 땅에 떨어졌다 그 발언을 KBS로 하긴 했나 보네. 네,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내용이 있었다는 걸 언급을 해줘요. 근데 MBC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요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안하고 이렇게 다른 사안을 먼저 쭉 얘기한 다음에 보도한 중반부쯤에 짧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통위는 방송 제어가와 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허가 문제와 현재 공영방송 내 분규를 연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공영방송 내 분규? 이거를 지금 자기네 상황을 분규 정도로 이제 적당히 예쁘게 남의 집 얘기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의 상황을 보면 이건 되게 위협적인 말이어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이 보도하는 뉘앙스를 보면 되게 예쁘게 말을 포장해서 적당히 이렇게 쓱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별일 아닌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니네 일 아닌 것처럼 신경 안 쓰고 하고 있고요. 자, JTBC 같은 경우에는 뭘 했느냐? 요 보도를 일단 하고 그 보도 앞에 MBC 아나운서 27명 기자회견 요 보도를 배치를 합니다. 보도를 해주는구나. 보도 진짜 네. 안 해주는데. 요 보도를 거의 유일하게 해주고 있고요. SBS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도를 내진 않고요. 아까 그 관련 보도에다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제작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MBC에서 아나운서 27명이 마이크를 내려놨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수준입니다.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보도를 너무 안 해주더라고. 자, TV조선은 공영방송 얘기를 이제 좀 앞에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늘 하는 짓을 또 반복을 하는데 보도 말미에 야당의 반응을 붙여줍니다. 언론 탄압이다 네, 뭐 이런 거.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자유한국당 측의 발언으로 리포트를 마무리를 합니다. 네. TV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일타이피예요. 네. 일단 비난의 화살을 공영방송으로 돌려서 자기네 재승인산 넘어가면서 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언론 탄압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소재죠 아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5일 날 뭐가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추첨권이 이제 추첨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방청권 추첨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추첨 경쟁률이 15대 1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뭐 아이돌 쇼케이스 뭐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이석기 전 의원 재판 때 14대 1이었거든요. 그걸 넘어섰어. 역시. 근데 관련 보도를 일단 채널 A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모두 내놨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세다. 이 관심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사실 이걸 관련해서 보도를 하려면 뭘 선고하는 공판인지를 좀 말해줘야 되잖아요. 도대체 지금 그 이재용 씨가 무슨 혐의를 그러니까, 받고 있는지 무슨 혐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아이돌이야. 그냥 이재용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만 전달해주는 보도가 범람을 했는데요. 자, 6개 방송사 중에 단 2매체만 이재용의 혐의가 뭔지를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통적인 문제예요. 최근 박근혜나 이재용의 재판을 보도하는 언론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재판 자체를 이벤트로 만들어버리고 실제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설명이 일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매체는 보도 안에서 이재용은 어떤 혐의를 갖고 있고 라고 언급을 해줘요. 자, 2매체가 어땠을까요? SJ지. 네. 틀렸어요? 소름 돋았나? 뭐지? 다시 한번. KJ. 이게 다 보도했다 그러면 고르기가 어려워. JA는 보도를 안 했다니까. 방송을 안 들으시는군요. 탈락. 자, JTBC MBN이었습니다. MBN이었어. MBN 해주는구나. 왜냐면 이게 뜬금없이 뭔가 해줄 때 보통 KBS 아니면 MBN이에요. 뜬금없이 안 하다가 안 하던 짓 하는 거. 그렇죠.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렇게 아예 말을 하고요. MBN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공판, 이런 재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얘기도 다른 데는 안 해준다. 네, 안 해줘요. 그냥 이재용 재판 경쟁률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막 이런 멘트들을. 미치겠다 정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망,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것을 부각해서 너무 웃긴 게 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인데 국정농단은 안 나오고 박근혜 지지자와 이재용 지지자가 나와요. 네. 너무 웃긴 거야.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문 먼저 오늘 하는 내용은 둘 다 제보예요.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신문 제보들이 이제 일단은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예전에 뭐였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용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보 내용은 뭐냐면은 제보 그 인터뷰 안에 명계남 문성근이 노무현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이 때문에 유인촌이 당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 제보는 당연히 맞습니다. 제보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실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없었나요? 라고 묻자 정병국 그 전 장관이죠. 장관이 있었죠. 자기가 장관이었는데 있었죠. 전임 유인촌 장관이 영화인이니까 그 전 정권에서 한 행태를 척결한다면서 역으로 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 진영이 아니라 명계남, 문성근, 이창동 몇 사람이 주도했어요. 같은 진보 진영 사람들조차 비난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한 거죠. 사람 이름을 적시해서. 근데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있었죠. 이 말이 자기가 할 때 있었다는 게 아니고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다는 것처럼 이제 처리가 됐잖아요. 이 사람 말이 쭉 이어지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유인촌 장관은 얼마나 당했겠어요. 장관이 내 탕평한다면서 역으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진보와 보수로. 그러니까 시끄럽죠. 저는 진짜 탕평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하면서 자기는 안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처럼 리스트를 만들지는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있었다라는 건 고백을 해요. 하는 거죠. 그런데 리스트 종이는 안 명단은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 말 중에서 우리가 꼭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유인촌 씨가 정말 당했나라는 것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이 재임했던 2013년 9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말하는 노무현 그 정부의 정점이었던 시기, 이 시기에 유인촌 씨는 산림청, 정부에서 하는 거죠. 산림청의 산림 홍보대사를 지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04년에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2004년도 딱 그 노무현 정부의 정점이었거든요. 왜 됐냐? 당시에 유인촌 씨는 서울문화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 공모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친분 때문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시장이 꽂아든 거지. 재임 그 신청도 안 한 사람을 이래놓고 무슨 탄압을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유인촌 씨가 급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되고 나서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알아서 다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문체부 관련된 문화부 관련 그 산하기관 있잖아요. 모든 기관장을 다 내쫓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MB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엄청나게 산하기관장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현주 사장이 나갔던 그것만 기억하지만은 정현주 사장은 KBS 사장이어서 상징적으로 소문이나 났지. 다른 모든 문체부 안에 있는 또는 문체부뿐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기관장 있잖아요.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싹 나가라고. MB는 정말 대단한 그런 전횡을,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그때 기억나는 게 어떤 무슨 농림부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요. 그 노조에서 뭐라고 성명서를 냈냐면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우리 기관을 위해서 나가달라라는 성명서를
노조에서 냈는데요. 이게 정말 솔직한 그 마음인 거예요. 기관을 안 그러면 기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너네들이 너 기관장 네가 버티면 니네 예산 줄이겠다. 니네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기관들은 사실 그런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내보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외면했죠. 우리 기관장이 쫓겨나는 것을 많은 노조가 외면하면서 그냥 내보낸 거죠. 근데 그런 성명이라도 발표한 건 양심적이라는 거죠. 죄송하다. 지켜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나가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쓴 기관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일을 유인촌 장관이 자기가 그 장관이 됐을 때 문체부 안에 문화부 안에 특히 기관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다 그렇게 내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불이익을 받았다고 정병국 씨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명계남, 문성근, 이창동 이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말은 정병국 씨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그 3월쯤에 대선 후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문화계를 지배하던 황태자가 2사람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그 문화계를 지배하던 황태자가 2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전부 군기 잡아가지고 소위 그 당시 이해창 총재 도와주던 연예인들 방송 출연 5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사람이 황태자 2사람이 문성근 명계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지금 똑같이 정병국 씨가 가져다. 왜냐하면 그때도 홍준표는 명예훼손으로 뭔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창동이라는 전 장관, 문화부 장관을 또 갖다 붙여서 세 사람이 그 블랙리스트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들이나 그 홍준표나 정병국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발언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질문을 되물어봐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이런 말을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냥 답변을 쓰고요. 그다음에 사진 캡션에도 전 정권에서는 리스트만 없었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중앙일보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떠드는 것이 정치인의 자기의 어떤 어그로를 끈다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짓거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법으로 말리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은 최소한 기자라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이 함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하고 하다못해 이 사람이 궁색한 대답을 하면 그거라도 그대로 담아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거의 완전히 없어지고 객관화 시켜주는 거야. 이 사람 말이 사실인 것처럼. 원하는 답이 나온 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보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더 하면은 그 최명길 의원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200만 원 그 벌금형이 또 2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속보로 빨리 보도가 됐는데요. 중앙일보 인터넷파 기사에서 속보가 떴는데 어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실렸는데요.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사진에 써 있는 거예요. 좀 수정 좀 하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되긴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4월 27일에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당적이 바뀐 게 4개월이 지났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던 아니면 기자가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던 무엇이던 간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어이가 없는 이런 잠깐이라도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댓글에 막 이건 엄청난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막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 의도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아무튼 정확성을 좀 추구해달라 중앙일보. 고쳤죠. 예. 네, 바로 고쳤어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닌데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제보를 받는 순간에 캡처를 했더라고요. 저희 활동가가. 기가 막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잠깐 사이에 그걸 저희가 다행히 중간에 확보를. 불쌍하네. 그럼 몇 초를 좀 더 빨리 하지. 네네네 맞아요. 진짜 한 5분 사이에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캐치를 하고 이것을 보고서 쓸 수 있었습니다. 저런 걸 보면은 개판이야 진짜 다. 실수가 너무 잦죠. 진짜 아니, 예, 정말 사실관계가 생명인 언론사들이요. 네. 사실관계가 지금 가장 개판인 네. 예, 분야가 돼버렸어요. 네. 전반적으로.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편 네. 오늘 종편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재미가 없어. 이렇게 너무 재미로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이 선정성이 떨어져요. 이거 안타깝긴 하지만. 약간 내 생각에 밑밥 까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역시 차명진 씨가 안 나오면 전체적인 이 재미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말해주세요. 네,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상한 짓이기 때문에 네, 어쨌건 간에 이상한 짓이에요. 네, 어쨌건 간에 이상해요. 새로운 이상한 이 요새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 토크쇼에서 자꾸 박근혜 씨가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 박근혜 씨가 재판 중이니까 다루긴 다룰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방송 보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 이분이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이유가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혐의가 물론 18개예요. 18개. 네,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뇌물이랑 블랙리스트, 뭐 직권남용 그 있잖아요. 너 나쁜 사람하고 자른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혐의가 18개인데 그 혐의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종편도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종편이 박근혜 씨를 다룰 때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일단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8월 18일 방송입니다. 이 보도본부 한라인의 주인공은 엄성섭 앵커. 네, 엄성섭 앵커예요. 네. 여기 이제 같이 나오는 게 김미선 앵커라고. 네, 민원연의 불만을 토로하셨던 분인데. 그분인가요? 네, 아무튼 이 두 분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감치 조치가 된 박근혜 지지자를 소개했어요. 너무 그 정도가 심해서 재판부 모독이 심해서 감치 재판을 열어서 감치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사례예요. 이게 의미 있네요. 네. 이게 이제 17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걸 이제 다음 날 이걸 다루는 건데 자, 이분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분이 이제 광모 씨라는 분인데 박근혜 씨 지지자고 17일 날 박근혜 씨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검찰을 향해서 너네들도 벌 받을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퇴정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정도가 심하다. 검찰에 대한 모욕과 왜냐면 이게 그렇게 검찰을 모욕하면 너희들도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거든요. 재판부 모독. 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제지를 시키고 이렇게 경위가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판부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경위가 끌어내는데 너네들은 다 총살감이야라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는 안 되겠다. 도를 넘어섰다 해서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내린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루는 우리 엄성섭 앵커와 김미선 앵커의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상한가요? 일단 김미선 앵커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박상현 기자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재판이 끝나는데 재판부는 법정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공판이 속행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 남성한테 감치 5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설명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집니다. 상당히 이상한 설명이에요. 왜냐면 재판부를 다시 모독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재판부가 재판이 끝난 다음에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처벌을 내렸다. 그러니까 마치 처벌이 이상한 것처럼, 과도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모라서 차별받았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재판부가 하필이면 끝나고도 저 법정에 남아 있어서 그걸 보고 처벌을 내린 것처럼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설명을. 그 상황 자체가 진짜로 뭐 다 끝났는데 재판부 재판관들이 그냥 남아서 다른 일 하려고 남아있다가 그 소리 지르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실제로 일단 퇴정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일부러 남아서 그분이 뭘 하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퇴정을 하다 그분이 소리 지르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경위가 제지를 하는데도 재판부를 모독하니까
재판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사정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재판부 모독 자체가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라고 하면 좀 불법행위라고 말하는 거가 오히려 좀 약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행위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판부 모독 행위라는 게 재판이 뭐 한참 진행 중일 때만 적용되고 그런 규정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정에서 네. 재판부를 모독하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판부가 무리한 게 이렇게 한 것처럼 괜히 벌 준 것처럼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된 박근혜 씨 지지자들의 행태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재판부 모독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저번에 봤지만 반올림, 삼성 반도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다른 시민들을 자꾸 이렇게 욕을 하고, 경찰도 욕을 하고, 그리고 자꾸 법정을 점거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엄성섭 씨가 이 곽 씨가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왜 화가 났대요? 저 그건 궁금하네. 그러니까 네, 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이게 멘트. 이거는 뭐 같은 크루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감치도 같이 나가셔야겠네. 아무튼 간에. 자, 그러니까 TV조선이 박근혜 씨 지지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예요? 첫 번째, 감치 결정은 특이하다. 네, 특이하다. 자, 두 번째, 일리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아니 이미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만족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약해. 이게 약하다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약해. 눈이 말하지만은 주사파 정도는 나와줘요. 이미 그 기준을 거기다 맞추면. 네, 아무튼 까지 갔어 벌써. 네. 그리고 뭐 이러다가 이 같은 방송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됐잖아요. 요 다음에 진행되는 얘기가 더 웃겨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어느 정도로 박근혜 씨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고 가십거리로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김미선 앵커가 자, 그런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퇴정당한 지지자들 나름대로 그 스타일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앵커? 이상하죠? 네, 여기서부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야. 네.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스타일을 분석해요. 어떻게 분류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요건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상하 이렇게 되게 재미도 없고 이상해. 첫 번째 재미를 기준으로 더 판단하지 말라고. 부적절한 게 아닌가로 판단하라고. 아니,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다 부적절하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TV조선이 박근혜 씨 재판을 보는 관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스타일은 3개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충성형. 열성 지지자답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경례를 외치거나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 자, 두 번째는 황당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제가 딸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매너형. 녹음을 하다가 경리한테 들킨 방청객. 막 이런 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냐고. 딱히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을. 아, 그래요? 네. 그냥 이 세 부류를 이거를 심지어는 이렇게 사파까지 그려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방청객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해.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없이 다 네, 이상한 거 그냥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 행동을 다 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비단 이게 지금 TV조선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물론 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갈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재판인데 박근혜 재판 얘기가 없어요. 혐의 얘기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그 기본적인 문제점이고 비단 TV조선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채널A도 똑같아요. 채널A 정치데스크 8월 21일 방송에서 되게 이상한 태도로 보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출당 가능성을 잠깐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이걸 언급했다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이분은 당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네 원래는 새누리당 의원이었어요. 원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가 자유한국당 의원에 있다가 새누리당 의원이었다가 대한애국당 의원이 됐는데 되게 힘든 길 걷고 계세요, 여러분. 네, 놀리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 아무튼 개척하고 있어요. 개척 정신. 네.
아무튼 홍준표 대표가 출당 가능성을 거론했더니 조원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 잡놈이라 그랬어요. 네? 정치 잡놈이래요. 잡놈이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튼 네.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채널A 정치데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짓을 하냐면 친박 집회 일정과 내용을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뭐 좀 소개해 주는 네. 거예요? 일단 포스터로 보여줘. 이거 포스터로 이거 돌마고 불금 집회 이런 포스터처럼 그런 포스터가 또 포스터가 있어요? 방송에 나와요. 한 2분 동안.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내일 자유한국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오전 9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지지 서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아닌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의도에서 3.3km 정도 되는 거리를 행진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대한애국당의 집회를 아니 이렇게 포스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자가 이거 읽어요. 되게 너무 웃긴 거는 기자가 이 집회 강병규 기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기자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짜 옥중 편지 있죠. 그 가짜 옥중 편지를 원문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씨 지지자들한테 연락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자랑했던 분이야 방송에서. 뭔가 커넥션이 있네. 그게 자랑스러울까?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지지자들하고 친해서 막 원문을 얻어오고 이상해. 박근혜 친박 집회 태극기 집회 이 일정을 막 얻어오고 이런 게 자랑스러울까요? 자꾸 그런 걸 방송에서 얘기해. 그러면서 이건 그냥 포스터만 보여줬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너무 열심히 설명해. 뭐 조원진 의원 등 뭐 다수 뭐 유명 인사도 참석할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시위 구호가 상당히 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미리 받아봤는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문재인 치어리더 홍준표 정계 퇴출, 그리고 박 대통령 출당론에 입 하나 열지 않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등 친박 기회주의자들 정계 퇴출.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도 정계 퇴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아무도 안 궁금해. 어쨌든 명백하게 사람을 모으고 있네요. 자, 이게 지금 기자 멘트에 방송에 나온 멘트. 근데 그 집회를 도대체 누가 궁금해하냐고요. 이런 구호들을 누가 궁금해하냐고. 이거를 왜 이렇게 방송에서 구구절절하게 읊어주고 일정을 소개하고 오후 3시가 아니고 오후 2시라고 행진 시간을 정정해주고. 그 기자 참 의심스럽네요. 의심스럽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병규 기자, 정치부 기자인데 이분이 가짜 옥중 편지도 원문을 얻어온 분이에요. 나는 도대체 가짜 뉴스에 원문이라는 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저작권이 있다는 거.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그걸 자랑해 또. 아무튼 굉장히 신기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나 박근혜 씨를 자꾸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씨를 다루면서 왜 친박 세력의 입장을 보도를 하는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런 식의 지금 방송이 반복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지만 약간 재미는 없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할 거면 근데 강병규 기자는 솔직히 좀 재밌어요. 취재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막 방송에 나와서. 왜냐면 다른 취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유일한 나의 취재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PR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국장님한테 자랑해야 되고. 정보 보고도 맨날 박사모 일정 이렇게. 나 같으면은 그러면 혼내겠다. 내가 보도 본부장이거나 보도국장이면 야 너는 취재할 게 이런 거밖에 없니? 네, 그걸 혼낼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고 있구나. 칭찬해주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슬프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간에 TV조선과 채널A 우리 차명진 씨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상한 방송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다음부터는 이런 방송들 이렇게 나오면 차명진 지수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그럴까요? 네, 약간 로튼 토마토처럼. 그렇죠.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처럼. 네. 저는 신선도 지수가 보통 10점 만점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TV조선 채널A 5.5 주겠습니다. 5.5. 네. 왜냐면 차명진 씨 정도는 돼야 한 9점 10점 받으니까. 굉장히 저조하네요. 네. 네, 아무튼간에. 그럼 봉우 씨는 어쨌든 차명진도 나는 바지 내림도로 한번 가보시죠. 네. 로튼 차명진, 네. 로튼 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재밌다. 네, 가시죠. (2017)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펜션에서 열리는 이번 회원 캠프는 운동회와 밥상,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중학생 이상 성인은 3만 원, 초등학생 2만 원, 5살에서 7살 어린이는 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울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 좋은 추억 만들어봐요. 내일은 드디어 돌마고 붉은 파티 하는 날입니다. 아, 네, 너무 웃긴 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남편한테 아침에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붉은 파티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밥값을 해라.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날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어요. 그때 오늘 아침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오늘 저녁 강화문에서 보자. 오늘이요? 오늘. 전야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이라고 들은 거지 나한테 너무 욕을 얻어먹어서 1박 2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방에서 오늘 아님 내일이 지금 그랬어요. 오늘 아닙니다. 내일 제발 광화문으로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계광장입니다. 청계광장. 어제 김민식 PD가 그 말을 했어요. 내일 몇 명이 모이느냐 가장 관심 있게 본 사람이 김장겸일 것이라고. 내일 몇 명이 모이느냐를 가지고 김장겸이 쫄거나 아니면 이대로 계속 아까 그 허유신 기자 말처럼 나는 안 나간다. 계속 큰 소리 칠 것이냐. 이것이 저는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많은 분들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